네, 문화의 세 가지 차원과 복음 전파 2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시간에 인식적 차원과 감성적 차원, 평가적 차원의 요소가 있고, 그런 차원의 문화적인 요소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는데, 그 가운데 인식적 차원을 지난 시간에 했고요. 이 시간에는 감성적 차원 문제와 평가적 차원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문화는 사람들이 가지는 호불호의 감정이 문화마다 다르다. 문화 속에는 어떤 감성을 표현하는 면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태도도 좀 어젓하고 조용하고 말이 없는 것을 선호하는 문화가 있는가 하면 괄괄하게 떠벌리고 말을 크게 하고 좀 시끄러운 소리를 많이 내는 그런 문화랄까요? 그런 문화가 있고, 그 어떤 언어와 태도에도 문화권마다 다릅니다. 지난번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가서 좀 내리고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학생들이 모두 깜짝 놀란 것이, 와, 이 사회가 너무 조용하다. 또 오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상당히 조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바깥에서 활동할 때도 큰 소리를 내는 그런 문화권, 현정이 말하는 문화권, 또 처음 만나자마자 대화를 나누고 악수를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문화권, 그런가 하면은 갑자기면은 무게를 지키고 무게 있게 행동하고 먼저 말하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수치 문화가 많이 발달된 그런 문화권이 태도에 대해서도 문화의 어떤 감성적인 면이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미의 관념에서도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이냐 하는 미의 관념, 또 음식의 맛에 대해서 옷의 선호도, 즐거움과 분노, 슬픔의 고유한 표현 방식들을 문화권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맛을 본다면 한국 사람들은 담백한 음식을 선호하죠.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유미한 음식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느끼한 음식을 좋아한다는 거죠. 기름기가 많이 들어간 거. 또 체형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88 올림픽 이전까지는 거의 좀 이렇게 살이 좀 찌고 넉넉한 이런 분들이 좀 부유해 보이고 좀 덕스럽게 보이고 좋게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가는 체형들은 빈티가 나고 말랐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후에 점점 더 이런 그 마른형을 선호하게 되고 그래야 날씬하다고 말하고 또 살찐 체형은 뚱뚱하다고 보게 되죠. 이 시대마다 또 문화권마다 그런 체형에 대해서도 호감도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현재 뭐 동남아권에서는 거의가 다 좀 이제 좀 살이 많이 찐 이런 사람들이 좀 부유하게 보이고 좀 좋게 보이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또 색채의 선호도, 또 의상의 선호도 이런 것도 상당히 차이 나죠. 한국인들은 흰색이나 무채색을 선호하고요.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빨강색, 동남아나 열대 지역 사람들은 밝은 단색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무채색 계통을 좀 세련되다고 하라고 너무 그 빨간색이나 단색 계통은 좀 튄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좀 피하는데 이것이 어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전쟁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일어난 건지 아니면 한국인의 사람들 좀 세련된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는 색채 선호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의상도 그 온몸 팔 끝까지 다리 끝까지 발 끝까지 다 가리는 그런 의상을 선호하는 이슬람 문화권 같은 경우에 차도르도 어떤 경우는 부르카라 그래가지고 눈까지도 망설여 있어가지고 눈도 보이지 않은 그런 전체를 가리는 그런 문화권도 있고 또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거의 비키니 차림으로 다니는 활보하는 그런 문화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문화권마다 다 상당한 차이가 있죠. 이 미의 기준에서 유행에 따라서 직선적인 것을 선호하기도 하고 곡선형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기 때 유럽 같은 경우는 인문화를 많이 그러는데요. 예, 그 르네상스 혁명, 르네상스
운동 이전에 그려진 것은 거의 중세기의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것이 많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신중심 문화권에서 인간은 신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서 최대한 자기를 자치하고 절제하는 모습들이 인물화에도 나타나서 예를 들어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수태에 대한 고지를 하는 수태고지의 그림이 있는데요. 거의가 다 천사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눈매가 아주 날카롭게 직선형으로 얼굴 윤곽이나 모든 의상 이 모든 것들이 좀 직선형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르네상스 이후에 점점 더 이렇게 개방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물화도 곡선형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성화 중심의 그림에서 일반적인 사람들 그리고 자연 경관을 그리는 편으로 옮겨갔죠. 자동차의 라인도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직선형이 많았지만 지금 곡선형이 많고 또 최근에는 직선과 곡선이 적절하게 섞인 그런 것들 좀 미래형으로 이렇게 보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미적 기준이 상당히 컨템포러리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서적인 사고는 우리의 옷에도 식물이나 또 집, 가구 형태, 자동차 디자인, 또 헤어스타일, 춤과 노래, 드라마, 리더십 형태 모든 면에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리더십도 강력하게 수직적으로 일방적인 강요를 하는 것들이 먹혔고 좋게 보았던 때가 있었는가 하면 요즘은 민주적인 리더십으로서 함께하는 공동체원들의 의견을 다 끄집어내고 함께해서 이렇게 공유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좀 선호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권마다 시대마다 리더십 형태조차도 선호하는 유형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 선교사나 지도자는 그런 문화적인 정서에 대한 센스가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이런 리더십, 이런 디자인, 이런 색채 이런 것들이 적절한가 하는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선교사는 외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좋아하는 형태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중국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면을 잘 감안해서 센스 있게 적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연구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평가적 차원인데요. evaluative dimension of culture.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도덕 규범들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이죠. 각 문화는 어떤 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도덕적 규범, 또 윤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과 용납되는 일, 또 하면 좋은 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인도 북부의 말라나 부족에서는 광장 한복판에 돌이인데요. 그것을 밟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큰 형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국인 여행객이 모르고 거기서 서가지고 돌을 밟고 사진 찍었다가 아주 다음날 재판이 열리고 아주 혼쭐이 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장에 의해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 번만 용서하겠다. 다시 이럴 경우는 너는 여기서 뭔가 큰 벌칙을 받는다. 이렇게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부족에서 신성시 여기는 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은 한 문화권 내에서도 세대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또 평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문화권 따라서 또 많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관행으로 여겨오던 행위들이 다른 세대는 법이 바뀌거나 정서가 바뀌면서 관행적으로 위도른들에게 선물하고 이런 것을 좋게 보던 시대, 떡값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그런 것들이 관행으로 왔지만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법을 정해서 이것이 이제 아랫사람들에게 너무 커다란 부담이 되고 어려움을 준다. 그래서 5만 원 이상은 드리지 말고 농산물 같은 경우는 10만 원까지 한정을 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직소상간이라든지 어떤 이제
진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인 경우는 실제로 그 사람에게 줘도 안 되고 받아도 안 되고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또 성추행, 성희롱 이런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5년 내지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것이 뭐 많이 고발도 할 수 없고 그 한 공동체 안에서 상간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에 여성발전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서 또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마다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 법을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런 것들을 잘 올바르게 숙지해서 그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관행으로 여기는 것을 하더라도 어떤 문화권에서는 그것이 관행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는 걸 알면서 우리가 이런 평가적 차원의 문제를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잘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화를 배우지 않은 채로 그냥 통역자만 데리고 사역을 직접 바로 대시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사회는 이슬람권이나 이스라엘, 또 인도, 힌두교권, 인도, 불교권, 태국 등지에서는 종교적 규범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라 그 사람들의 어떤 윤리적 정서를 깨뜨리는 그런 행동들은 아주 거기에서 위험천만입니다. 그래서 각 문화권에서 터부시하는 거라든지 금기시하는 것은 좀 삼가해야만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좀 조용한 문화권에 가서는 같이 조용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 살생을 금지하는 불교권의 나라에 가서 뭐 개고기를 먹는다든지 함부로 뭐 고기를 막 도살해가지고 먹는 것은 아주 그 현지에서 또 고발당할 수 있고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 문화권에서 금지시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존중시 여겨서 함께 지킬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문화권 같은 경우는 정직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정치인이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과거 닉슨 대통령이 그런 일이 있었죠.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면서 이제 해까지 하는 그런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돈과 안락을 더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정직이나 성윤리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죠. 아무튼 나라마다 그 나라 안에서 중요시 여기는 거, 터부시 여기는 거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슬람권에서는 이제 가족의 명예 같은 거를 상당히 중시 여기는데요. 특히 여성이 성추행을 당하거나 그 성폭행이라 하죠, 그죠? 그런 것을 저질렀거나 뭐 당했을 경우에 그것은 그 가족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이라 그래가지고 오빠들이나 아버지가 그 여자, 그 집의 딸이나 여동생을 찌려 죽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슬람권에서 그 명예살인으로 피해를 받고 죽는 여성이 약 5,000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참 문제죠, 그죠? 몇 해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주가 영국의 기자하고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졌어요. 그러자 이제 집에서는 빨리 들어와라. 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가족의 명예를 실추해서. 그래서 집에 가면 죽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공주가 영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정부에다 공주를 돌려보내라. 근데 돌려보낼 수 없다. 하면 죽는 거 아니까. 그래서 그 이슬람 법에서 성추행을 당하게 되면 여자에게 책임을 물어요. 작년도에도 그 두바이에서 프랑스 여성이 이제 그 디스코텍에 갔다가 어떤 남성들 둘한테 이제 당했어요. 그러자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성폭행한 그 남성들은 가만두고 경찰관에서 이 여자를 이제 구속시켰죠. 구속시키고 아마
속살시킬 것 같다. 그러니까 돌로 때려가지고 죽일 것 같다. 그 당시 언론에 상당히 회자가 됐는데, 그 후에 그 여성이 풀어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 독특한 그런 문화적인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슬람권이라든지 이스라엘, 또 종교문화권에 갔을 때는 상당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이 대치가 되고 오랫도록 이데올로기적 냉정 속에 있어온 우리나라에서는 군입대를 하지 않는 것이 크게 불명예스러운 일로 여겨져 왔고, 탤런트들이나 이런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군입대 하지 않고 뭐 미국으로 갔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그것 때문에 어려움 겪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죠.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진보 진영이 정권을 차지하면서 굉장히 한일 관계가 경색이 되고, 일본 정책과 관련해서 공헌했던 사람들은 다 친일파로 매도를 당하고, 또 친중 친북 정서가 한국 사회에 점점 지배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서가 지금 이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나 크리스찬 사역자들은 그가 섬기는 사람들의 문화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가치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것을 굉장히 혐오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할 때, 또 그들이 혐오하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할 때, 그 사회로부터, 그 사회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는구나라는 반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곤욕을 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문화에는 인식적인 차원이 있고, 감정적 차원이 있고, 평가적 차원이 있다. 각 문화마다 공유하는 식들이 있고 실제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감정적 차원, 각 문화의 태도, 미적 기준, 감정의 표현, 맛과 멋에 대한 호불호, 이런 기준이 다 다르다. 그런 것들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센스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 문화권마다 옳고 그름, 또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면도 잘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